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상 속 평범한 기술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원리를 파헤쳐보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자료가 그 깃허브에 공개된 아주 특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잖아요. 네, 바로 웹캠 펄스 디텍터라는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이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그냥 평범한 웹캠이나 네트워크 카메라 있잖아요. 그리고 파이썬 코드 단 몇 줄, 이것만으로 사람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감지해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센서나 복잡한 의료 장비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단지 렌즈랑 소프트웨어만으로 인간의 생리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빛과 혈액의 과학, 그리고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을 샅샅이 분해해보는 것이 이번 자료 탐구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보죠. 좋습니다. 우선 이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요. 카메라가 사람 얼굴을 어떻게 인식하고 타겟팅하는지부터 봐야 해요. 얼굴 인식이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네모난 박스 쳐지는 그런 건가요? 네, 딱 그겁니다. 프로그램이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인 오픈CV를 활용해요. 비디오 스트림에서 일단 사용자 얼굴의 위치를 찾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알고리즘이 얼굴 전체 프레임 중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마 영역만을 정밀하게 떼어냅니다. 분리해내는 거죠. 아, 하필 이마요? 눈이나 코도 아니고 왜 이마를 굳이 관심 영역으로 설정하는 걸까요? 이게 생물학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이마 쪽 피부층이 얇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로 미세혈관들이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아하, 혈관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혈류량의 변화에 따른 그 광학적인 신호를 카메라가 포착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일종의 평면 스크린 역할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이마 영역을 딱 분리해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이 코드의 진짜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이마 부분의 이미지 데이터가 추출되면요. 프로그램은 거기서 평균 광학 강도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평균 광학 강도요? 빛의 세기 같은 건가요? 쉽게 말해 픽셀들이 얼마나 밝고 어두운지 평균을 내는 건데요. 코드를 뜯어보면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결정이 하나 눈에 띕니다. 보통 컬러 이미지는 RGB,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토 다 섞여 있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전체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오직 녹색 채널, 그린 채널의 데이터만을 딱 고립시켜서 분석에 사용해요. 수많은 색상 중에 왜 하필 녹색일까요? 파란색이나 빨간색도 있는데. 자료 문서에 따르면요. 일단 파란색 채널 같은 경우는 신호 대비 잡음비가 너무 낮아서 노이즈가 심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제하는 거고요. 물론 더 복잡하게 색상을 섞어서 비율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굳이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녹색 채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순수한 녹색 채널 하나로도 아주 강력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접근법입니다. 야, 이거 진짜 재밌네요. 근데 시청자분들, 아니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도대체 왜 녹색이 그렇게 유효하냐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게 바로 우리 피, 혈액 속에 존재하는 산소 헤모글로빈의 광학적 흡수 스펙트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산소 헤모글로빈이요? 생물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피가 쏠리는 거군요. 아주 미세하게. 네, 그러니까 산소 헤모글로빈의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산소 헤모글로빈이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도 특히 녹색 파장의 빛을 굉장히 강하게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요. 아, 녹색빛을 흡수한다. 그러면 카메라에 찍히는 빛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심장이 수축할 때는 피가 많아지니까 녹색빛이 피부 조직에 더 많이 흡수되겠죠. 그럼 카메라 센서로 반사되어 들어오는 광량은 미세하게 감소합니다. 반대로 이완기에는 피가 빠져나가니까 다시 반사 광량이 증가하고요. 와, 그러니까 심장 박동에 따라서 이마에서 반사되는 녹색빛의 양이 미세하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주기가 생긴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거 듣고 보니까 카메라 렌즈가 그냥 피부 겉면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네요. 피부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혈류의 박동, 그리고 빛의 상호작용을 포착하는 일종의 광학 현미경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비유가 아주 좋네요. 사람 눈으로는 절대 인지할 수 없는 픽셀 단위의 명암 변화를 초당 수십 번씩 추적하는 겁니다. 이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 배열로 변환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원격 광용적 맥파 측정 기술의 정수군요.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네, RPPG라고 부르는 기술이죠. 그럼 이론적인 건 알겠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컴퓨터에서 딱 실행했을 때 이게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조작법 디테일을 좀 살펴보죠. 파이썬 환경에서 코드를 실행하면요. 화면에 즉각적으로 컴퓨터 웹캠의 실시간 스트리밍 창이 열립니다. 거울처럼 내 얼굴이 보이는 거죠. 뭐 특별히 준비해야 할 환경 같은 게 있나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은 조명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빛의 미세한 강도 변화를 분석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밝고 안정적인 조명이 무조건 선제 조건으로 강조됩니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모니터 불빛만으로는 안 되겠네요. 노이즈가 너무 심해져서 힘들 겁니다. 아무튼 조명이 확보된 상태에서 화면에 내 얼굴이 인식되면 얼굴을 따라다니는 트래킹 박스가 딱 나타나요. 오, 얼굴 인식 박스! 네, 이때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알파벳 S키를 눌러야 해요. S키요?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S를 누르면 방금 전까지 얼굴을 따라다니던 그 타겟팅된 이마의 위치 좌표가 딱 고정됩니다. 락이 걸리는 거죠. 아, 이마 위치를 여기다 하고 지정해 주는 거군요. 맞아요. 참고로 이 작업은 카메라 스트림 창이 운용체제상에서 활성화되어 있을 때, 즉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만 키보드 입력이 인식되도록 코딩되어 있습니다. 다른 창 띄워놓고 누르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 위치를 고정하는 S키의 역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통제 장치거든요. 다시 S를 누르면 고정이 해제되긴 하는데 좌표가 딱 고정된 그 순간부터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뭔가요? 숨을 참아야 하나요? 숨은 쉬셔도 되고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아, 움직이면 안 된다. 네, 좌표가 허공에 고정되어 있는데 머리를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가 잡고 있는 이마 영역에 맺히는 빛의 반사 각도가 확 달라지겠죠? 아, 조명빛이 다르게 반사되니까 심장박동 때문에 변한 건지 그냥 내가 고개를 돌려서 변한 건지 구분을 못 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즉각적으로 광학 강도의 왜곡이 생기고 이건 치명적인 노이즈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럼 그렇게 얌전히 S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결과는 바로 나오나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움직임이 통제되고 조명이 안정적이라면 알고리즘이 의미 있는 심장박동 신호를 분리해내기 위해서 대략 15초에서 20초 정도의 데이터 수집 시간을 요구합니다. 15초에서 20초. 체감상 짧은 시간은 아니네요. 가만히 있으려니까. 그래서 화면에 이 과정을 시각적으로 안내해주는 카운트다운이 표시돼요. 그 시간 동안 프로그램은 속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시간 영역에서 수집된 광학 강도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걸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고 또 노이즈 필터링을 거쳐서 유의미한 주기를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버퍼에 충분한 프레임 데이터가 쌓여야 합니다. 그 필수적인 대기 시간인 거죠. 데이터를 모으는 예열 시간 같은 거군요. 자, 그럼 15초의 카운트다운 수집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 원시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버깅 도구가 있어요. 오, 개발자나 이런 데이터 분석 좋아하는 분들이 환장할 기능이네요. 네, 키보드에서 D키를 누르면요. 데이터 추적을 보여주는 3개의 그래프 창이 실시간으로 딱 렌더링되어서 나타납니다. 3개의 그래프요?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측정된 원시 광학 강도 스트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녹색 채널 데이터인가요? 맞습니다. 녹색 채널에서 추출된 평균 픽셀 값의 변화를 어떤 필터링도 거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약간 지글지글하겠죠? 날것의 데이터.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그래프는 이 원시 데이터에서 지저분한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순수한 맥박의 리듬만을 분리해낸 추출된 심장 박동 신호 파형입니다. 병원에서 보는 그 심전도 그래프처럼 예쁘게 파도치는 모양이겠네요? 네, 훨씬 깔끔한 정연파 형태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가 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이름이 뭔가요? 전력 스펙트럼 밀도, 영어로 PSD라고 하는 그래프를 시각화한 겁니다. 앞에 두 그래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폭 변화를 보여줬다면 이건 신호를 구성하는 주파수들의 분포와 강도를 나타냅니다. 주파수 분포요?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뛰느냐 뭐 이런 걸 찾는 건가요? 맞아요. 알고리즘은 이 PSD 그래프상에서 국소 최대값, 즉 가장 높은 전력을 가지는 지배적인 주파수 피크를 찾아냅니다. 그래프에서 제일 높게 솟아오른 꼭대기를 찾는 거군요. 네, 그 지배적인 주파수 값이 바로 사용자의 분당 심박수, BPM을 추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수학적 근거가 됩니다.
와, 그 복잡한 픽셀의 깜빡임에서 결국 가장 강력한 리듬 하나를 수학적으로 골라내는 거네요. 근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진짜 감탄했던 게 이런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렌더링 기법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 위상 변화를 이용한 과장 렌더링 말씀이시죠? 네네. 알고리즘이 심박수 주파수를 추정하고 나면 그 주파수랑 관련된 실시간 위상 변화를 계산해낸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그냥 숫자로 띡 보여주는 게 아니라 후처리 렌더링 단계에서 아주 재미있는 시각적 조작을 가합니다. 사용자의 이마 영역 픽셀 색상 변화를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화면에 다시 뿌려주잖아요. 네, Exaggerated Rendering이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모니터를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요. 강조된 내 이마 부분이 내 실제 심장 박동 주기에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서 붉은 빛이 쿵쾅쿵쾅 깜빡이는 것처럼 보여요. 맥박이 막 이마에서 뛰는 것처럼 눈에 확 들어오게.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생리적 변화를 수학적으로 증폭시켜서 인간이 시각으로 직접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피드백 루프인 거죠. 이거 실제로 보면 약간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내 심장 박동이 웹캠 화면에 그대로 붉게 번쩍이니까요. 근데요, 이렇게 정교한 처리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시스템에 아주 큰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하신 부분과 관련이 있나요? 네, 통제되지 않은 변수들이죠. 사용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급격한 환경 조명의 변화입니다. 만약에 15초 동안 잘 참다가 코가 간지러워서 긁는다고 자세로 확 고쳐 앉으면요?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자세를 바꾸거나 갑자기 창밖에서 강한 햇빛이 들어와서 조명이 바뀌면 픽셀 값에 거대한 광학 강도 스파이크가 측정되거든요. 팍 튀어오르는 거군요. 그럼 알고리즘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심박수가 1000까지 올라갔다고 하나요? 아니요, 알고리즘은 이걸 노이즈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성스럽게 누적해놓은 버퍼 데이터를 전부 폐기하고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완전히 초기화시킵니다. 아, 처음부터 다시 15초를 기다려야 하는 거군요. 얄짤없네요. 네, 얄짤없습니다. 근데 오픈소스잖아요. 이런 변수 통제 기준을 사용자가 직접 바꿀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게 또 이 프로젝트의 묘미입니다. 코어 로직을 담고 있는 파일 중에 get_pulse.py, getPulse.py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걸 열어보면 데이터 스파이크 리미트라는 변수가 딱 존재합니다. 오, 스파이크 한계치. 네, 이 값을 수정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 크기의 광학적 변화를 노이즈 스파이크로 규정하고 초기화시킬 건지 그 민감도를 내 방환병에 맞게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방이 좀 어둡거나 움직임이 많으면 한계치를 좀 널널하게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필터링 대역폭이나 분석 주기를 결정하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다 개방되어 있어서 코드 레벨에서 튜닝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파이썬 좀 만져보신 분들은 밤새면서 갖고 놀기 딱 좋겠어요. 근데 파라미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료 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던데요? 아, 맞습니다. 분석 파라미터를 다루다 보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생리적 신호를 마주하게 되죠. 심박수 말고 다른 게 또 잡힌다는 거죠? 네, 원시 데이터 스트림을 주의 깊게 뜯어보면요. 단순히 심박수 주파수만 있는 게 아니라 약 0.1Hz 대역에서 나타나는 메이어 웨이브라는 다른 생리적 파형도 관찰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메이어 웨이브요? 그건 뭔가요? 메이어 웨이브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그중에서도 교감신경 활동과 연관된 동맥혈압의 자연스러운 진동을 의미해요. 혈압의 진동이요? 웹캠으로 심장 뛰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혈압 조절하는 파동까지 잡아낸다고요? 네, 저해상도에 그냥 뻔한 범용 웹캠 센서가 심장의 펌핑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혈압을 컨트롤하는 그 미세한 생리적 파동까지 포착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도란 잠재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의 확장성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확장성이요. 지금은 한 사람 얼굴만 인식하잖아요. 네. 현재 공개된 버전의 아키텍처는 단일 카메라 스트림에서 한 명의 얼굴 정보만 추출하고 분석하도록 설계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소스 문서를 보면 로직을 살짝만 수정하면 동일한 프레임 내에서 동시에 여러 명의 얼굴 저표를 독립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 명을 동시에 화면에 3명이 앉아 있으면 3명 이마를 각각 다 락원에서 병렬로 분석한다는 거군요. 네. 다중사용자 감지 기능 구현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문서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상 회의 같은 거 할 때 화면에 있는 사람 전체 심박수를 동시에 다 띄워볼 수도 있겠네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게다가 이 파이썬 스크립트가 OS X, 우분투, 윈도우 같은 주요 운영체제 환경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테스트가 완료됐어요. 크로스 플랫폼 완성까지 짱짱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느 컴퓨터에서든 카메라만 달려있으면 돌아간다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적 맥락을 종합해 볼 때 이 자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면요. 생체 정보 수집에 존재했던 물리적 그리고 경제적인 장벽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하나에 의해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쵸. 옛날에는 심박수나 혈압 재려면 몸에 차가운 전극 같은 거 덕지덕지 붙이거나 손가락에 적외선 센서 끼우고 있어야 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특수한 장비가 필수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수억 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이미 다 내장되어 있는 평범한 렌즈, 그리고 공개된 오픈소스 파이썬 코드 단 몇 줄, 이것만으로 보이지 않던 인체의 내밀한 데이터를 비접촉 방식으로 뽑아냅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요? 네, 실시간으로요.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기존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적 후처리로 극복해내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범한 하드웨어가 아이디어 하나로 강력한 데이터 분석 도구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추적해본 오늘의 자료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을 향해 있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모니터 상단의 그 작은 카메라 렌즈를 한번 응시해 보십시오. 매일 보는 그 렌즈죠. 네, 만약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평범한 웹캠과 깃허브의 오픈소스 코드만으로 우리의 심박수와 심지어 혈압의 미세한 파동까지 이토록 쉽게 읽어낼 수 있다면요. 우리가 매일같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긴장도, 스트레스 수준, 혹은 건강 상태 같은 지극히 내밀한 생리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노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카메라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을 중계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속을 흐르는 혈액의 리듬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분석하는 세상.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넘어선 생물학적 프라이버시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 딥다이브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